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4K를 보게 되면 4K라는 게 4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3,800 몇십 개.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빗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충 4,000개, 2,000개니까 화소의 수가 800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화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약 300m 앞 정부청사역 내거리에서 대덕대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화소 쪽의 액정이라든가 칼라 필터 같은 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지고 사람들이 보내는 건데 화소가 작아질수록 통과되는 미치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빛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동 회로가 화소마다 트랜지스터가 몇 개씩 깔리는데 배선 라인도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동 회로 배선 라인이 깔리면서 트랜지스터를 다 달아야 되는데 그게 2,000개가 있는 경우랑 4,000개가 있는 경우는 이 회로의 부하,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 배선을 최적화하는 거라든가 트랜지스터 배치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 4K가 등장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4K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콘텐츠가 별로 없었죠. 사실상 해상도가 올라가는 것이 콘텐츠의 발전 개발이랑도 연관이 돼서 이제 같이 나가는 하드웨어만 앞서다가 버리면 사실 볼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미스매치 같은 것도 문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명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세심하게 표현하는 면에서는 화소의 숫자가 많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바운더리 경계가 있을 때 그 경계가 극단적으로 화소가 굉장히 크면은 부드러운 경계가 계단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소의 숫자를 늘리면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색상의 선명도일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해당되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컬러가 우리가 자연에서 실제로 보는 컬러의 종류라고 할까?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풀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훨씬 풍부한 디스플레이는 화소는 동일하더라도 화소가 똑같아도 예를 들어서 가을의 단풍 이미지 같은 경우라든가 남태평양의 에메랄드 바닷빛 같은 거를 훨씬 더 정확히 제대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디스플레이의 구동 원리, 색깔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 화성의 사진은 18억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일부분씩 찍어가지고 모자이크식으로 연결한 겁니다. 사실상 그 큐리오시티가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큐리오시티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18억 화소는 아니에요. 훨씬 작은 화소이긴 하지만 수십,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연결하게 되면 28억 화소 이미지로 보이는 거고요.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몇 년 내에 완성될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전기체 관측용인데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32억 화소입니다. 센서 자체에 들어있는 화소가 32억 화소가 있어요.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32억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영상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었다. 그거에 맞춰서 보통 렌즈가 우리는 한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에 달린 렌즈는 직경이 1.57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아이 기준으로 그 정도의 렌즈를 달고 뒤에 CCD가 앞에 붙이면 실제 크기가 SUV 제작이 되는 1km 앞 50km 약 600m 앞 대덕대교 내거리에서 신탄집 방면 우회전입니다. 다수의 미나를 동시에 와, 엄청나구만. 좌표가. 헛설신다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시험되는 구간이었다. 정보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 눈이라는 게 약간 시력의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을 보게 되면은 시세포가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포가 배치가 돼 있는데 시세포가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포가 배치가 돼 있는데 하나의 시세포 내에 들어오는 빛은 구분을 못합니다. 시세포랑 시세포가 떨어져 있고 이쪽에 들어오는 거랑 이쪽에 들어오는 게 다르면 구분이 되지만 하나의 시세포 속에는 그냥 들어오는 빛의 정보는 그냥 평균화돼서 통합돼가지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10몇 개 화소의 정보가 하나의 시세포 내에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든 휴대폰이든 TV든 걔네들 화소의 크기를 디자인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사람의 어떤 시각의 한계를 반영해서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뭐 4K, 8K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 8K를 80K로 한다면 더 선명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결론은 RGB가 동시에 하나의 시세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RGB가 따로따로 시각세포에 들어가면 혼색이 안 되는 거니까 떨어져 있는 RGB를 동시에 하나의 시세폰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게 대략 1m 시청거리에서 100 ppi 정도가 된다고 해요. 1m 시청거리에서 1인치에 100개의 화소가 들어가면 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150m